교수님,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이 사실은 좋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습관도 대물림이 될 수도 있다. 그게 환경이 가장 어릴 때부터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는데, 교수님이 봤을 때 습관만 바꿔도 정말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에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그게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릴 때요, 네, 우리 어머니가 네, 이칸에는 비가 사흘이 오면 네. 얼굴이 하얘진다 이랬어요. 아, 하도 밖에 나가서 뛰어노니까. 아. 그래서 비가 오면 집안에만 있으니까 얼굴이 하얘져. 네. 그 정도로 제가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거 좋아하고, 이제 책 안 읽고. 아,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이제 습관의 대물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죠. 뭐 제가 올해 나이가 64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냥 샐러리맨이었는데 아. 아주 성실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집에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벌써 회사 가 있고, 아. 밤에 내가 자면 그때 들어오시고, 뭐 이런 아버지였는데, 정말 신기하게 두 가지를 평상시에 굉장히 온화하신 분인데,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됐어요. 그 하나가 뭐였냐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과서를 10분 정도, 10분이 긴 시간입니다. 아. 큰 소리로 읽지 않으면 지각을 해도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학교에 안 들어갔을 때, 제가 막내거든요. 형이 네, 있고 네. 중간에 누나가 둘이 있는데, 형은 기억이 안 나고요. 네. 큰 누나, 작은 누나는 교과서를 읽은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밥상머리 옆에서 읽으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증언에 의하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거의 외우다시피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만 비가 와도 얼굴이 하얘지는 김익환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독서 습관이기도 하고 책 읽는 습관, 그러니까 공부 습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공부는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역시 습관적, 루틴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공부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아버지가 우연히 만들어낸 대물림의 습관에 의해서 이제 공부 습관이 몸에 붙은 사람이고요. 아, 네, 이거 듣고 나면 또 여기 또 각 전국 과정에서 또 다 하죠. 다 할 것 같은데 다 지금. 하세요. 얘들아, 막 큰 다 소리를 읽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너무 훌륭해요. 저는 뭐 당연히 제 아들이 둘인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는 근데 기숙사 학교를 가서, 그래도 일요일 날 오면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게 우리 집에 아주 중요한 룰이었습니다. 교과서를 어떤 교과서를 읽어야 되나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365일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읽어도 상당히 읽어요. 네, 두 번째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준 그 대물림의 습관이 또 있어요. 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밖에 뛰어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던 친구가 옷 정리 이런 걸 잘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자고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가 막 벗어놓은 옷이 머리맡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개져서 머리맡에 있어요. 머리맡에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죠. 아. 그러니까 얘가 그래 저도 이제 버팅길 때까지 버팅겼는데 한 달 되니까, 제가 이제 그것이 자각되는 나이 때, 아마 초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물론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계속 머리에 이게 개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옷을 안 개고는 잘 수가 없더라고요. 양심상. 사실 저는 정리 습관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 집안에 의해서 물려받은 습관인데, 이 정리 습관은 결국은 제가 기록학자가 되게 만들어준 요소이기도 해요. 사실 정리행위라는 게 기록행위, 그러니까 기록의 정리행위, 기록을 재활용할 수 있게, 이제 개인의 기록은 다른데, 뭐 기업이나 국가 레벨의 기록은 그것을 어떻게 분류하고, 네. 어떻게 목록화하고, 뭐 컨텐츠를 위해서 어떻게 재분류하고, 뭐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정리 습관이 몸에 쫙 붙은 사람은 사실 원리적으로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습관이 제가 대물림을 받았는데, 현재 저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습관 중에 하나죠. 와, 나는 뭘 받았지?
기억이 안 나긴 하네. 저는 아마 소비하는 습관을 좀 배운 것 같긴 해요. 한 번도 쓸데없는 물건을 사는 걸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평생. 엄청나죠, 그것도. 저도 약간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어진 것 같긴 해요. 찾아보면 또 있겠는데요. 어떤 건 플러스 요인이고 어떤 건 네. 마이너스 요인인데 저는 그런 유산을 받은 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터스나 하는 일이나 사람의 종류가 다른 거죠. 네. 그런데 모두가 각자의 습관으로 같이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습관 생각하실 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습관 모두를 내 것으로 만들 거야. 그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맞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한테 맞는 습관도 있지만 사실은 그 누구한테도 안 좋은 습관은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죠. 있을까요? 네. 제가 대표적으로 드는 것은 이제 표현되는 게으름이라는 걸로 표현되는데요. 결국은 미루는 습관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게으른 거라고 자기를 게으르다고 생각하는데 게으른 거는 본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좋은 것을 미루는 게 습관이 되면 네. 결과적으로 게으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지금 당장 하는, 지금 하지 않고 조금 뒤로, 요거는 없애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뜨끔하는 분들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이번 주 주말 말에 하지 뭐 그냥 다음 주 월요일에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전 좀 엉뚱한 거를 2개 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떤 뭐랄까 높은 수준, 이게 이제 허상인데 그것을 좀 강요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교 다닐 때부터 다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으로 쭉 서열이 매겨졌고 대학도 서열이 매겨져 있어요.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 때문에 무엇을 하든 뭔가 절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잘해야 되는 거야. 이게 완벽주의입니다. 근데 턱도 없는 완벽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허상일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뭐 영상 편집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러면 편집된 영상의 결과는 아니면 있죠. 30그레이드 있다고 치자고, 그 레벨이 있다고 치자고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배경을 어떻게 짤 것이며, 뭐 색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컷 편집을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이며, 뭐 자막을 어떻게, 기타 등등. 그런데 얘를 완벽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수준까지 가야지 하는 무의식의 완벽주의가 작동을 하고 있어서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부담만 이만큼 있어요. 네. 요거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무엇인가를 할 때는 그 일에 합당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목표치가 어딘지.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30이에요. 제가 권하는 것은 20으로 정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완벽주의가 아니라 슬렁슬렁 아주 결과가 그다지 훌륭하지 않게 이렇게 한다 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자기의 생각을 담고 자기의 열정을 담아서 20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사흘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 하루에 할 수 있겠죠. 그런 태도로 일을 하시고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 결과에 항상 만족하는. 그러면 뭐가 오냐면 그 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2단계 업그레이드가 그 다음에 와요. 대부분의 사람이 완벽주의 때문에 이걸 이제 용두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경험했죠. 특히 대학 다닐 때 리포트를 써야 돼. 시험이 다가왔어. 아예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주일 전부터 창대한 계획을 세워요. 리포트를 이번엔 베끼지 않고 내가 제대로 써봐야지. 무려 뭐 논문 5편, 책 3권 뭐 이래가지고 창대한 계획을 세워요. 사흘 동안 열심히 하다가 완전히 용두사미로 돼서 실제로 리포트를 못 내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접할 때 똑같은 우를 범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항상 결과 수위를 낮추고요.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도 투자 수익률도 낮추고, 목표 투자 수익을 낮추고, 네.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이제 올라갈 거야. 이 기대감 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면 파시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2배 더 오를 것 같아. 아니에요. 오르기 시작하면 조금 이따 파시고. 제가 맞습니까? 틀리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주의라는 것은
타인이 설정한 어떤 네. 높은 수위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습관도 반드시 고쳐서 자기에게 맞는 목표 설정을 하시고 그 목표보다 조금 더 낮추어서 네. 자신 있게 즐겁게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이죠. 개를 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네요. 게으름도 말씀해 주셨고 또 절대적인 기준을 낮추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아까 한 가지 더 있다고 또 하시긴 했는데 이 쌓임이 네. 우리 삶의 결과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법 총론을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쌓입니다. 네. 그러면 보통 사람이 행정법 총론을 2달 동안 마스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2달 동안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저는 뭘 요구하냐면 아까 두 번째 행정법 총론을 3달 동안 공부해야지.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목표를 낮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법 총론이 총 예를 들어서 30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달에는 10장, 네. 두 번째 달에는 20개장, 네. 세 번째 달에는 30개장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다시 일주일로 나누면 그 10개장에서 몇 개로 나뉘어지죠. 그러니까 행정법 총론을 3달 동안 공부해서 마스터할 거야 라는 계획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는 항상 일주일 단위 또는 하루 단위로 세우셔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엄청 잘했어. 그 다음에 달성하고 엄청 잘했어. 엄청 잘했어. 자, 하루의 목표, 일주일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00이라고 치면 항상 70으로 잡아서 낮게 잡고 용두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 습관들을 여러분들 자 미루지 않고 바로 해요. 그런데 목표를 낮춰서 자기에 맞게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천한 것을 계속 쌓아가요. 요 3가지만 하셔도 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성과를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3가지에 다 공통점이 좀 있긴 하네요. 게으르는 것들, 미루는 것들이 결국은 시작을 못하게 막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목표를 높게 잡으니까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당연히 쌓아 올리는 거는 시작도 못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점 부로 따지면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는 뭐 저는 이 분야가 전문은 아닙니다만 제가 주변에서 보거나 또는 저의 사이즈가 크지 않는 저의 경제 생활의 기준에서 보면 가난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엉뚱하게도 네. 공부를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똑같이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귀가 얇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하고 네. 공부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후의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특히 장기 텀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저는 이제 그걸 적극적 절약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방구를 엄청 좋아해서요. 예를 들어서 야 얘는 정말 기념이 될 거야. 그래서 한 400만 원 되는 제가 만년필을 삽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저의 특징이 있어요. 선풍기는 제가 한 13년 쓴 것 같아요. 아. 집에 같은 선풍기가 3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얘를 고치는 데 가져가 보면 요새 뭐 선풍기 엄청 싸잖아요. 걔보다 훨씬 더 들어요. 그렇지만 선풍기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비를 극단적 절약으로 몰고 갈 부분하고 자기를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능력.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절약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허세로 네. 소비들을 하니까 요즘에 뭐였죠?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우리 송 작가님. 네네네 있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에서 여러분 맞아요. 다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광수하고 영철이가 나오잖아요. 영철이는 엄마의 삶을 사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한 벤츠 E클래스를 타고 왜 내 친구 광수가 내 차를 안 보지? 그래서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죠. 광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몇백억대 부자가 됐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역시 영철이는 자기를 과시하고 허세죠. 네. 거짓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소비를
자기의 꼭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 절대적 절약과 적적인 소비죠. 이것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영철이처럼 겉으로는 뭐 천당 아래 분당에 산다고 그 책에 나와요. 그런 거가 그렇지만 삶이 가난한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용어를 쓰면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 중산층이야. 근데 찌질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광수는 전혀 다른 소비 방식을 갖고 있고, 전혀 다른 주식 투자 방법을 갖고 있고, 전혀 다른 자산 수입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소비의 어떤 적정성이랄까, 자기다운 소비를 하지 않는 거, 이것도 크게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야, 그럼 말씀 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부자가 되는데 도움되는 습관들은 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소비도 되게 중요한 영역인 것 같기는 하고요. 네네네네. 저는 그래서 일단 부자가 되려면 벌떡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벌떡 습관인데. 간단하네, 그냥 벌떡. 네.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강좌하면서도 이 벌떡 습관 키우는 거를 엄청 강조를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연속극도 많이 보거든요. 연속극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재밌어 하는데 쉬는 시간에 정말 최고죠. 예를 들어서 연속극이 8시에 시작해서 뭐 9시 네. 직전에 끝나요. 네. 제가 이걸 연습하는 분들, 연속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세요 하는데 꼭 타이머를 8시 45분에 맞춰놔요. 그럼 막 클라이막스잖아요. 그다음에 뭐지? 막 이렇게 궁금할 때 타이머가 울리면 텔레비를 끄고 또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 자기만 벌떡 일어나서 방에 가. 45분에 제 클라이맥스 보다가 중간에 벌떡 끄라고요? 그거를 이게 연습해보는 것으로는 꽤 괜찮아요. 그러면 쾌감이 있어요. 네. 내가 이걸 참았어. 이런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거나 아침 쉬고 있는데, TV 옆에 휴지가 보여. 눈에 보일 때는 항상 벌떡. 요거를요, 오래도 안 걸립니다. 한 일주일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해보시지 않습니까? 벌떡 습관을 키우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우리가 경제적 삶을 살 때 벌떡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 오는 기회를 반드시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로 사시려면 자기의 규모 안에서 부자로 사시려면 또는 투자를 해서 부자로 사시려면 첫 번째 벌떡 습관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뭐 제가 기록학자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역시 기록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적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메타인지 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투자 행위를 하거나 똑같은 노동 수입을 좀 많이 올리려고 해도 결국은 자기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투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노동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노동을 하려면 전략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기록을 하시는 삶을 살면 저는 기록형 점 전략형 인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기록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이야. 기록형 인간이 똑같은 노력을 하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이만해져요. 그래서 기록 습관이 경제적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공부한 만큼 돈 번다. 공부형 인간이에요. 어떤 경제적 삶을 살더라도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유산을 엄청 받아가지고 아빠 찬스로 이제 출발 자본이 많아서 엄청 거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케이스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 많이들 할 텐데 저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절대적 절약을 3년간 해서 종잣돈을 겨우 내가 9천만 원을 만들었어. 예로 시작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9천만 원 종잣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제일 많이 하는, 퇴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치킨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의 어떤 직원분이 너무 감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퇴직금을 2억 7천을 받았어. 걔를 때려였고 일부 융자를 받고 뭐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좀 받아서 치킨집을 시작했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운이 좋으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치킨을 하니까
닭을 공부했어요. 튀김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치킨 요리에 대해서 공부를 통해서 기본 지식을 일단은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치킨집은 어느 장소에 낼 때니까. 그러니까 뭐 목의 경제학이라고. 리카르도 지데론에 의거해서 이 목의 경제학이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 흐름도 알아야겠네. 그래서 경제의 기본 흐름과 관련된 책을 몇 권을 공부를 했어. 아니야. 이해를 하려면 금리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의 ABC도 좀 알아야겠네. 심지어는 요새 닭도 혹시 인스타를 어떻게 잘 응용하면 마케팅 뭐 등등. 그렇지. 심지어는 유튜브까지. 맞아요. 그래서 얘를 쭉 공부 계획을 잡아봤더니 1년하고 3개월이 걸렸어. 얘를 내가 한 다음에 치킨집을 해야지. 여러분들 1년 3개월 하고 치킨집을 내시면 성공하시겠어요? 실패하시겠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 공부하고 후 실행하는 것이 완전히 몸에 붙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경제적으로 성공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습관을 저는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몸에 붙여보실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거는 조금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넘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키우시는 게 물론 베이직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기 좀 뭐하긴 합니다. 제 유튜브 같은 것도 좀 보시고 공부법 같은 걸 익히셔서 먼저 수련을 좀 하시면 그러면 공부하고 투자하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우리 다 같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벌떡, 그리고 기록 습관, 그 다음에 공부형 인간. 선 공부 후 실행 습관이죠. 네. 좀 심하게 공부 인간인 것 같긴 하거든요. 방금 아까 치킨집 예시 들었을 때 그래 맞아 저거 분석해야지 저거 해야지 당연히 마케팅도 해야 되고 공부 다 해야지. 아무리 뭐 더 잘하는 사람한테 의뢰할 수 있겠지만 알아야 의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즐겁잖아요 사실. 그럼 미래가 막 상상되니까. 심지어 그걸 하다 보면 내가 치킨집 하는 게 아니라 뭐 마케팅 회사를 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맞아. 어디를 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걸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치킨 많이 팔아서 월 매출 1,000만 원 만들고 싶은데 제가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해야 돼요? 언제 그걸 다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분들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그럼요. 쉽지 않죠. 그럴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제 말하자면 무의식에 그 공부를 끝내는데 내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는 무의식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입시를 경험하신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한 3.78% 서울대학에 들어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무의식에 갖고 있거든요. 얘를 일단 깨셔야 돼요. 깨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믿고.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지금 공부를 하는 분들은 다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치킨집 얘기를 했으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치킨집이 구체적으로 막 상상이 돌아요. 이 상상이 돌아서 그 경제 행위를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실패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데 나한테 갑자기 10억이 턱 주어졌어. 이걸 종잣돈으로 무슨 사업을 해? 이거는 우리의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케이스는 몇 년 죽으라고 열심히 하거나 또는 평생 내가 일해서 얻은 퇴직금이 1억 5천이야. 이게 우리거든요. 그 우리가 이 험난한 경제사회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공부 후실행 이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래서 이제 김승호 회장 같은 분들 되게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런 원칙에 의거해서 날카로운 경영, 날카로운 감각, 그 다음에 정말 성실한 실천들, 이걸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만만치 않죠. 그걸 뚫고 나오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작게 시작하되 선공부를 통해서 예리한 칼을 가지고 경제적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들이 성공했을 때만 그 성공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런 길을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하긴 성공부마저 안 하고 성공하겠다고 하면 그건 진짜 사기잖아요. 그렇죠. 공부 안 하고 이제 서울대 가고 그러니까 했다는 욕심이잖아요. 운을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운은 안 와요. 그렇지. 운은 준비한 사람에게만 온다.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 근데 교수님 의외로 이제 뭐 성공 습관 중에서 책 읽기나 독서, 뭐 글쓰기 이쪽으로 많이 강조하시지는 않으시네요. 하죠. 기본적으로는 공부해야 돈을 벌 수 있고요. 거기 안에도 또 독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부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문해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읽고 자기로 만들고 걔를 표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글로 표출하는 거, 하나는 말로 표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기본이 공부의 가장 기본이니까 엄청 중요하죠. 사실 뭐 제가 대중교육을 할 때 제일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세 가지거든요. 무엇인가를 듣고 읽고 경험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출발이고, 만든 것을 표출하는 방법이죠. 그것은 이제 글 쓰는 방법하고 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 세 가지가 딱 정립이 돼야 그가 능력을 갖추는 거야. 이거, 아이고, 그거 엄청 어려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게 잡으면 1년만 하시면 정말 글 잘 쓰시고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네. 아까 얘기한 무엇인가를 읽고 자기 것을 소화하고 글 쓰고 말하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능한 일이다. 1년만 투자하면 가능한 일이다. 요거 믿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뭐 가난해진 습관, 부자된 습관 뭐 이런 것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뭐 습관들, 좋은 습관들 뭐 이런 좀 사소한 예시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저 인간도 나랑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조금 두려움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1979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말쯤 됐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 맞아서 죽은 해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네. 들어서는 시기, 5.18 광주 네. 민주항쟁이 있었던 시기. 제가 이제 대학 2학년 때거든요. 공부를 했겠습니까? 어려웠겠네요. 네. 제가 사실 대학에 간 이유가 정말 저는 역사학을 하고 싶어서 대학에 갔어요. 네. 그런데 역사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개학 전까지 3개월의 시간이 주어져서 제가 그러면 대학에서 하는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고등학생들 가는 독서실을 끊고 제 유튜브 영상에 나옵니다. 소위 18시간 공부법이라는 영상이 나오는데 3개월 동안 18시간씩 공부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죽나 사나. 안 죽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꼭 권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때 논문을 읽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20편 정도는 쉽게 읽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한 2권 정도 같이 병행해서. 전문 논문들, 전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3개월 동안 대학에서 다루는 역사와 관련된 논문들과 책 중에서 기본이 되는 건 그때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4학년까지 끝내버린 거죠. 내 기준에서는. 이게 이제 미친 지속성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4시간 반 자고 1시간 반 동안 3끼 밥 먹은 거예요. 실제로는 2끼 정도밖에 안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부에 투자하는 거죠. 물론 이제 리듬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45분 공부하고 15분 쉬고 얘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쉬고 공부하고 쉬고 이제 이 리듬을 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 3개월이 저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습관을 붙여줬어요. 요컨대 무엇인가를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하는 좀 절체절명의 순간이 나한테 왔어. 네. 그러면 이 미친 지속성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이 미친 지속성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습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요, 직장 다녀서 3개월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금요일을 휴가를 내세요. 그러면 금, 토, 일, 사흘 시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새벽까지. 미친 지속성 사흘이라도 경험해 보시고요. 심지어는 제가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자신감을 갖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뭔가 시간이 났어요. 이때 한 달을 경험해 보신 분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현재의 김익환을 만들어준 굉장히 큰 습관 중에 하나가, 내가 급한 상황이 되면 3개월까지는 정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실행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습관이에요. 네. 이거 여러분들께 꼭 권합니다. 저는 이 경험이 있어가지고 금방 공감되시죠? 1000% 믿습니다. 왜냐면 저도 예전에 강의를 처음 시작하고 일반적인 강의 쉬웠는데 매년 하는 부동산 전망 강의는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12월 달에 전망하지 않고 남들보다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글을 보고 비슷하게 얘기했다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봐
10월 달부터 준비해서 11월 초에 이제 짠 하고 내놨는데 그 내놓으려기 위해서는 이제 한 보름을 임장을 돌고 보름을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서재로 가서 앞으로 이제 서울은 어떻게 될까를 결론을 꺼내야 되는데 사실 들어가기 전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네. 15일을 내가 진짜 밥만 먹고 거기서 안 나오면 항상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갔는데 이게 막 보이고 답이 나오고 진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니까 그 다음 회가 됐을 때는 아 이거 힘들긴 한데 내가 저 방에 들어가서 15일 있다 나오면 또 결과가 무조건 나올 거야 라는 확신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좀 더 큰일도 하고 최근에 책 쓸 때도 20일 동안 책을 한 권 다 썼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믿음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친 지속성을 단기간이라는 게 뭐 한 달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사흘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자기에게 필요가 왔을 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습관. 이것도 저는 습관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미친 지속성의 능력을 갖고 그것을 믿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는 습관. 이거를 갖추는 것은요, 보통 그 사람들이 예측을 못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기로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능력이자 습관입니다. 이제 너무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거나 내가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완성시키고 싶은 프로젝트가 아예 전혀 없는 분들은 이 기회를 경험해보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일반적으로는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많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뭐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 만나본 것으로는 네. 그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이 경험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친 지속성의 능력과 습관은 우리 국민 모두가 저는 갖춰야 된다고 보고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뭐 그럴 계기가 없는데 아니 그러면 저는 물론 이제 학생이니까 그랬겠지만 뭐 그냥 복학해서 대충 학교 다녀도 되는데 그렇죠. 제 스스로 결정을 해서 제 스스로 범위를 정해서 제 스스로 읽을 것을 정해서 제 스스로 일주일씩 계획을 세워서 제 스스로 매일 계획을 세워서 3개월을 그냥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학 개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6권의 책을 사흘 동안 미친 듯이 읽고 노트 정리를 다 해서 걔를 가지고 내가 부동산학의 기본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사람에게 한 3강 내지 5강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에는 책 선정은 했는데 믿음이 안 가. 좀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계획 수립. 그리고 사흘 동안 미친 지속성으로 공부를 해보는 이 경험. 한 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어져요. 찬스가 오면 또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미친 지속성의 습관을 여러분들 몸에 좀 붙이는 그런 시도를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아까 메모하는 습관하고 미친 지속성을 합쳐도 괜찮겠다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 지속성의 공부를 할 때는요, 메모가 필수예요. 메모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남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 일주일 동안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구상 기록을 진짜 미친 지속성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싶기도 하고요. 야, 아니 결국은 이 미친 지속성 반대가 작심삼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야, 또는 이제 뭐 공부 같은 경우는 벼락치기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벼락치기랑 미친 지속성은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다르죠.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미루다가 게으르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거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작심삼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작심삼일은 앞서 얘기한 미친 지속성하고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괴를 같이 하는데요. 결국은 미친 지속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출발은 완전한 자기결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다른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일 것 같아. 내가 이걸 하면 엄마가 좋아해. 내가 이 차를 사야지. 근데 사실은 그 차의 성능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차를 타고 다니면 부자로 인식할 것 같아. 뭐 이런 거. 이거 자기결정권 아닙니다. 얘랑 혼돈하시면 안 돼요. 완전한 자기결정권. 내가 그걸 너무 하고 싶어. 라는 출발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속성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심 3일이 아니라 뭐 작심 2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작심 3일의 현상이 생기는 제일 근원적인 문제의 출발은 결국은 완전한 자기결정권에 의거해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과에 대한 긍정적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요건 자기를 못 믿는 거죠. 무의식으로는 계속 못 믿어요. 그렇지만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말로만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다른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표를 세분화해서 분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흘만 우선 그러니까 내가 2주일을 이거를 해볼 거야. 근데 이게 작심삼일의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3일씩 목표를 나눠서 해보시면 성공률이 높겠죠? 아니에요. 더 자르셔야 돼요. 하루를 단위로 자르시고요. 하루도 3단위로 자르시고. 그래서 오전의 목표, 오후의 목표, 저녁의 목표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쌓아가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목표를 나누고 쌓아감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이건 이제 아주 구체적인 자기에 대한 신뢰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한두 번 해보면은 그 잘라서 오전, 오후 한 것에 의해서 자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그러면 자른 것이 이만큼 쌓여있으니까, 얘를 그냥 루틴으로 쭉 가져가면 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자신의 무의식에 내가 그걸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라는 그것을 깨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잘 안 될 것이라는 무의식을 깨버리고 잘게 자른 목표의 쌓음에 의해서 그걸 달성하려고만 생각을 하시면 작심삼일 바로 고치실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심삼일 하시는 이유는 작심삼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려는 또 무의식 작동이에요. 우리 그거 되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뭘 막 하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 내가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실 무의식이 한 100가지 있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런 공부를 이렇게 못했고, 뭐 대학 때는 어쨌고, 또는 지금은 너무 많은 다양한 지점을 신경 써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돈이 너무 없고 등등, 이런 이유가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작심삼일을 해도 내가 그럴 수 있어라고 실망을 함과 동시에 자기를 설명해내는 거죠. 이 상태가 돼서는 여러분들 작심삼일 극복 못합니다. 항상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함이란 항상 배수진이에요. 내가 그것을 못하는 이유, 그 자체를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작심삼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솔직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솔직함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못하는 이유를 찾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습성 없애버릴 수 있어요. 배수진 하니까 낭떠러지가 딱 생각나네요. 본인을 낭떠러지로 조금 몰아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해내긴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심할 수 있습니다만 미래의 성장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살아내는 나에 대해서 이미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사실 낭떠러지 끝에 서 있어요. 그냥 그것을 용인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가 나이가 더 많이 든 다음에 우리를 어떤 공지로 몰아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하시기를 권해요. 저도 걱정했고요. 제가 61가 돼서 이제는 엄마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살짝 흥분해서 제가 64인데 어쨌든 언어 습관이나 표정이나 이 몸짓이나 저의 몸에서 뿜어내는 기운이 60이 넘은 사람처럼 혹시 보이지 않지 않으세요? 너무 맞아요. 아니요, 진짜, 진짜 젊어 보이세요. 외모가 젊어 보인다는 의미라기보다 삶은 항상 낭떠러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로부터 끊어내고 나의 멋진 새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습관이 몸이 붙은 상태에서 60 하나부터 역동적인 삶이 됐네?
이거를 느끼실 분들, 그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습관들을 적극적으로 몸에 붙이시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낭떠러지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